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5분 이야기 돈오야의 김지적입니다. 홍콩에서 돈을 쓰면 3분의 1이 리카싱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죠. 리카싱은 33조의 재산과 세계 억만장자 28위에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취미는 딴 거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에 매일 다니고 있는데요. 어느 날 차에서 내리다가 2달러, 홍콩달러를 동전이 차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가겠지만 그때 호텔 보이가 차 밑으로 찾아내서 2달러를 돌려주자 리카싱은 그에게 100달러 홍콩달러를 주었죠. 보통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2달러를 줬는데 100달러를 준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동전을 줍지 않으면 하수구에서 떨어져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죠. 바로 돈을 직원에게 사례비로 50배가 넘는 100달러를 줬지만 돈이 유용하게 사용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돈은 유용하게 사용되어야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근면과 절약과 검소한 태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양복도 10년 이상 이렇게 입고요. 호화주택도 물론 사지도 않고 술, 담배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떠신가요?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지 않죠. 돈이 없는 사람이 부자인 척하고 있겠죠. 근데 놀랍겠지만 10원을 아끼지만 그 부자들은 건강에 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죠. 물론 명품 옷을 살 필요도 느끼지 않죠. 그러나 부자들은 저축 예금하는 대신에 투자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투자만이 자기 할 수 있는 성공과 성공의 기회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기꺼이 극복을 합니다. 노 리스크 노 리턴이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자들은 더 성공적이고 강력한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자가 된다고 해서 다 좋은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라고 합니다. 부자들에게는 사실은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고민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중에 돈이 떨어지거나 돈이 사업 부진으로 망하게 되면 모든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노심초사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회사에 퇴근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지만 부자들은 결국 회사 이후 24시간이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겪어야 한 일을 찾아봤는데 첫째, 부자는 어떻게 보면 비판과 비난에 노출돼 있죠. 우리나라에도 재벌 부자들도 많은 사람이 존경을 하지만 또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것은 바로 부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비난을 받을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단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질투의 대상이 됐죠. 그러나 부자 스스로가 이룬 부라고 하지만은 시선이 곱지 않는 것은 탈법이나 교활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덜 먹고 수면도 적게 하면서 노력한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자들은 보통 사람이 겪지 않아야 할 두 번째로 위험한 일을 겪게 됩니다. 도둑이나 사기꾼의 표적이 됐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중 누가 더 위험할까요? 물론 돈 빌려주기 전에는 돈 있는 사람이 중요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린 사람은 살려둬야지 나중에 돈을 받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사라지면 돈을 갚지도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돈을 빌리기 전까지는 빌린 사람이 저사되지만 그 이후에는 빌려준 사람이 더 높아지지 않나 이렇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가족이 다투기가 쉽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가족이 싸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돈이 없는 집안들은 또 화해하고 또 서로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던 자녀들은 경제력이 없는 경우가 많죠. 사치스러운 생활에 길들고
돈 본능을 키우지 못해서 어른이 되었기에 돈을 가지고서 서로 싸우죠.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부모가 자고 있던 침대 밑에 있던 뭐 돈 10,000원 갖고 서로 싸운다는 것이 부자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기부를 달라는 사람이 시달리죠. 왜냐하면 기부해달라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기부를 해달라는 데가 많기 때문에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줬다. 그래서 이제 요청하기가 많죠. 그래서 부자는 어떻게 보면 태어나기보다도 부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자가 되는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도 복권이나 유산의 상속으로 되는 경우 있는데요. 영국 축구 클럽에 근무했던 임시직으로 있었던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친부를 찾았는데요. 그 아버지는 유명 복싱 해설자인 밥 쉐리던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이먼의 친모는 그를 입양 보낸 후 5년 후에 사망했고요. 그 아버지는 재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었기에 자산을 3천억을 전부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직에서 갑자기 3천억이 부자 됐죠. 두 번째로 이제 대단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케이스죠. 스케일이 큰 사람, 그리고 행복한 사람, 그리고 행복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서 인생을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업의 기회를 만난 사람인데요. 책이나 정보에서 새로운 사업을 듣고 사업에 도전한 경우입니다. 홍콩 최고 부자였던 리카싱 청풍그룹 회장과 30년 동안 그를 자가용 운전했던 기사 이야기인데요. 이제 정년을 태웠던 이제 운전기사가 퇴직할 때 리 회장은 평소에 급여를 많이 주지 못했고, 그래서 미안하고 또 아쉽기도 해서 전별금을 줬다고 합니다. 노후를 편하게 보낼 만한 거금이었겠죠. 그런데 운전기사는 그 돈을 사양했다고 합니다. 왜 돈을 받지 않냐? 이렇게 리카싱 회장이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회장님, 차 안에서 통화하시는 내용을 제가 듣지 않았습니까? 회장님께서 부동산을 매입하라고 할 때마다 저도 그 인근에 있는 땅을 조금씩 사뒀습니다. 근데 그 땅값이 올라 지금은 수십억에 이릅니다. 그 돈만으로도 여생을 풍족하게 보낼 수 있죠. 네 번째는 이 인생을 바꾼 극적인 상황인데요. 건강이 나빠졌거나 사고로 인해 상황이 변했지만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을 더 성장시켜서 큰 성과를 내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직감이죠. 해외로 나가자, 사업하자, 생활의 변화를 즐긴 거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현재 있는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겉모습은 다르지만 생각의 폭과 넓이, 그리고 사고력과 그리고 혁신의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이와 관계없이 직감과 창의적인 사고, 몸과 통찰력으로 부의 유레카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